네, 글씨 잘 안 보이시죠? 뒤에서. 여기 저기 프린터 되잖아요. 네, 뒤에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제가 이거 한 장에 다 늘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물건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땅은 없어요. 네, 땅은 없고, 땅은 제가 많이 안 해보고, 제가 땅을 판단할 정도의 위치는 아니어서요. 땅은 없고요. 지금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상가, 그리고 빌라, 다가구 주택, 이렇게 5가지로 좀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 내용은 어디다가 사용하시면 되시냐면은 본인이 이제 중개업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물건을 공략을 하셔야 될지, 예, 그 부분하고 어떤 물건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 예, 그런 정도에 참고하시면 제가 볼 때는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첫 줄에 보시면은 순환율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순환율이라고. 예. 순환율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물건 도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물건 도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룸이 제일 좋고요. 약간 순환율이 좋다는 얘기는 1년 내내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순환율이 좋은 애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가 없고요. 비수기 때도 손님이 돌아요. 그러면 성수기 때는 뭐냐 그러면 이럴 때는 성수기 때는 계약을 더 쉽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수기 때 많고 비수기 때 없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룸하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순환율이 보통 1등급, 2등급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보다는 원룸이 좀 더 높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원룸 같은 경우는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집이 진짜 작아요. 네, 네, 집이 진짜 작고 그냥 몸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돼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래도 좀 사이즈가 좀 나오거든요. 그나마. 네, 그리고 시설도 좀 안정되어 있고.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내 나오는 경우도 뭐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예, 많고, 오피스텔은 그래도 1년 만기 채우고 나오신 경우도 꽤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순환이 조금 느린 편이고요. 예.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이에요. 예. 상가 같은 경우는 상권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고 잘 돼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가 돼요. 성수기 비수기 따로 없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 예. 여름철에는 호프집이나 그런 데가 잘 되고, 겨울때 같은 경우는 찐집이나 아니면 구리 같은 데가 되고, 상가를 잘 되는 데는. 근데 상권이 어차피 잘 안 서 있는 데는 없어요. 수단 자체가. 예. 상가는 제가 극각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제일 느린 거는 빌라랑 다가구. 빌라 다가구는 잘 안 나오세요. 네,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은 빌라 다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제일 영세하신 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사를 자기가 힘들어야 돼요. 네, 그 수준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밑에 또 연결될 건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순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바로 써놓은 게 원룸하고 오피스텔은 반드시 연계해서 중개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원룸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2개랑 나머지 거랑은 좀 틀려요. 완전히. 예. 왜냐하면 원룸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있는 거예요. 예. 살림살이가 다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나머지는 살림살이가 없고 일단은. 예.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 연계가 필요한 이유는 원룸을 구하러 왔다가 오피스텔로 넘어가는 게 되게 쉬워요. 네.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 비교를 하면은 아파트 사러 왔다가 조금 더 주고 소나타 살까? 네. 그 차이예요 그냥. 네. 근데 아파트 사러 왔다가 그랜저는 못 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계가 상당히 잘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피스텔에서 원룸으로 가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오피스텔을 보러 왔는데 오피스텔의 집은 많이 안 큰데 비싸. 예, 그래서 원룸을 조금 싸게 좀 오래 잠깐 살아볼까 해서 원룸인 게 많아요. 그래서 원룸을 하시려면 오피스텔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하시려면 원룸을 물건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 두 가지를 하나를 크게 잡으셨으면은 이 두 개가 일단은 수요가 충분히 많은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연계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계가 될 만한 거는 빌라 아니면 대형 오피스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지가 보통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으로 만약에 연계해서 꼭 중개를 하겠다고 하면 할 만한 거는 사실은 이 큰 오피스텔도 있어요. 방 2개, 3개짜리. 예.
그런 데를 유도하는 게 좀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큰 오피스텔은 가시면은 옵션이 좀 빠져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게 없어요. 예, 에어컨 정도만 있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24평이나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어요. 대신에 비교되면 오피스텔 좋은 게 관리비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개별 난방이라 조금 더 쌀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시설이 오래 안 돼가지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청년분들한테는. 예, 그리고 요걸 이제 좀 잘 중개하시면은 여기 투자용까지 연결해가지고 오피스텔 매매를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능력이 차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보러 왔다가 아파트에서 사이즈가 사이즈는 마음에 드는데 금액이 비싸요. 금액이 비싸면 주택은 못 가요. 그러면 빌라를 여기 드리는 거는 신축 빌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옆에 한 몇 개 있으면은 연계해서 충분히 해볼만 해요. 그리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 임대하면 수수료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수수료 많이 줘요. 이런 거 분양하시면 한 4, 500 주고요. 임대만 해도 한 2, 300 줘요. 서울에서. 웬만한 데 빼고. 임대인 거만요. 임대인 거만. 이런 거 같은 경우 뭐 서울에 전세 있으면 전세 할만해요. 전세 막 2억에서 3억대 하는데 그런 거 수수료 못 줘도 2, 300 주거든요. 그러면은 분양이 안 되니까 전세는 없거든요. 그런 거는 뭘 할만하죠. 그런 거 알아보면은 아파트 옆에 있다 그러면은 연결해가지고 할 생각 하셔야죠, 당연히. 오래된 빌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따로 연계해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모든 데가 연결돼요, 상가는. 다 어차피 다 주변 상가는 다 맞빠진 데가 없기 때문에 상가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빌라하고 다가구는 완전 독립돼 있어요. 엮을 게 없어요, 사실. 빌라 다가구는 원룸하고도 볼 수가 없고요. 오피스텔은 안 돼요. 비싸니까. 원룸은 작아서. 아파트도 비싸다. 그래서 상가는 의미가 없어요. 상가가 되려면은 주택가 이런 빌라 주택가보다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단지 주변이 훨씬 낫죠. 상가가 활성화되려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원룸 같은 경우는 공동 중개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양타. 원룸은. 원룸은 왜 공동 중개하시면 안 되냐면은 원룸은 임차인 수수료가 적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싸니까요. 물론 이제 불법 건축물이 지금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근생으로 되어 있으면 0.9%까지 받을 수 있지만은 원룸 500에 50짜리 해가지고 0.9%못 받죠. 다 안 주죠. 임차인들이 난리 나죠. 그러면은 그럼 어차피 수수료 뭐 0.5나 4 정도 받을 텐데 임대인이 많이 주는 거예요. 원룸 같은 경우 못 줘도 한 30에서 50까지 주고 많이 주는 건 7, 80 정도도 있고요. 그럼 원룸 하나 쓰시면 아파트랑 차이가 없어요. 그 장순도 많을 거고. 근데 이 원룸을 양타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도 원룸 제가 예전 스타트 때 한번 얘기 들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거의 바깥에 주인 연락처가 써 있어요. 연락처가 써 있고 연락처가 안 써 있는 경우 제가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연락처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 건물 주차장에 있는 차에 아무데나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어디 부동산인데 여기 지금 급하게 지금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박물관에 주인 연락처를 지금 놓고 와가지고 연락처 달라고 말씀하시면 연락처 다 해줘요. 임차인들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주인 통화해가지고 주인 또 전화했더니 어떻게 하셨대 연락처 했더니 세입자가 방내놓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너무 너무 철벽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버벅거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 이거는 단독은 힘들어요. 단독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단독 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여기 물건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괜히 폐쇄적으로 되고 의미도 없어요. 단독 중개는 아니고 공동 중개를 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커요. 내가 빠뜨려가지고 다른 방을 내가 모르는 방이 있어도 못 보면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랑 오피스텔까지는 손님 상태에 따라서 연계할 수 있는 거는 물건 공동 중개로 해서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내가 양탄을 무조건 하겠다 그래가지고 비싼 물건들 들어가시거나 뭐 전단지 묻히거나 그거 하실 바에 그냥 공동으로 하시고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100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뭐 상가는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상가는 뭐 양파든 공동이든 뭐 돈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뭐 교통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네. 그리고 빌라 가구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타랑 단독 중개하는 게 목표긴 해요.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당연히 양타 해야죠. 공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축 빌라는 가면 거기 현수막 다 붙어 있어요. 99% 신축 빌라는. 그리고 오래된 빌라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양타 아니시면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돈이 너무 안 돼요. 돈이 너무 안 돼요. 예. 저거 뭐 양타 아닌 물건 작은 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작은 거 말하는 거예요. 싼 거, 오래된 것들. 예. 뭐 고급 빌라라든가 그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 말고 일반 주택가 있는 것들 그런 거 뭐 양타 해봤자 수수료 뭐 10얼마씩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사무실이 여기 딱 있는데 근처에 주택이 몇 개 있다. 그러면 주인들이 방 내놓으러 오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가까우니까 하셔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양타를 하겠다고 막 옆에 차딱 돌아가면서 하면은 저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따 나오겠지만 저게 계약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저거 찾으러 오신 손님들이. 네, 진짜 여기 5개 중에서 손님 수준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제 밑에 뒤에 물건 안내 상하 중에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물건을 정말 많이 보여줘야 되는 네, 상이면 물건을 많이 보여줘요. 계약할 때. 원룸 같은 경우. 원룸은 한 5개, 6개 보여주잖아요? 손이 헷갈려요. 일단은. 그 상태에서 한 5개 더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자 그래요, 사무실로. 그래서 계약서 쓰시면 돼요. 원룸 많이 보여주면 써요, 정말. 네, 많이 보여주면 써요. 네. 많이 안 보여줘도 못 쓰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모르거나.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라고 적었죠? 네. 오피스텔은 물건은 많지만은요, 제가 알고만 있으면 오피스텔은 그냥 거저 쓰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왜냐면 오피스텔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원룸이 만약에 한 200개 있다고 치면은 그쪽에 오피스텔이 10개밖에 없어요. 대부분. 네. 그리고 오피스텔은 신축으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으로 올라가는 게 정말 없고요. 1년에 뭐 어느 동네든 간에 한두 개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요. 뭐 그나마 경기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사실은 별로. 네. 오피스텔은 기존에 내가 물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면은요, 이거는 정말로 상담만으로 계약할 수 있는 집이에요. 한두 개만 보여주고. 네. 그리고 오피스텔을 많이 안 보여줘야 되는 이유는 원룸에 비해서 원룸은 그 집이 그 집 같아요. 보면. 네, 진짜로. 네. 보여줘도 특별한 차이는 안 나고요. 옵션이 조금 틀리고 사이즈도 비슷한 거 같고 위치만 좀 틀리고. 근데 오피스텔은요, 몇 개 없지만은 보여주면은 장단점이 아주 극과 극이에요. 딱 티가 나요. 9층이다. 방 하나 거실이다. 네. 여기는 방이 크다 작다. 그게 구분이 확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뭐 방을 안 보여주던가 말해가지고 좋은 거 하나, 계약할 집 하나, 그리고 비교할 만한 거 손님이 원하는 집 하나, 2개 보여주면 끝나요. 오피스텔.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담을 좀 잘 되면은 물건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수준. 원룸하고 오피스텔이 한 중간 정도 수준.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더 많이 보여줘야 될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룸에 비해서 당연히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많이 보여줄 필요가 없으시고. 그리고 상가. 상가는 많이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상가 많이 보여줘봤자 의미 없어요. 상가는 손님들이 오시면은 본인의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요. 네, 상가. 내가 족발집을 하겠다. 고깃집을 하겠다. 그런 손님이 있어도 내가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오시는 손님은 없어요. 네. 괜찮은 자리 있는 그런 손님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커피숍을 하든 뭐라도 목적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물건만 내가 딱 알고 있으면 몇 개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상가를 많이 보여주고 투어를 하겠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빌라 다가구는 물건도 엄청 많이 보여줘요. 빌라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고급 빌라나 그런 거 제외한 거고 신축 빌라나 신축 빌라도 방 엄청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빌라가요 사이즈가 실평수가 18평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이상의 사이즈가 안 나와요. 작으면 작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평수 다 똑같아요. 빌라는 신축 빌라가 방 2개든 3개든 4개든 그걸 다 쪼갠 거나 그러면 그거를 비교하려면은 아까 원룸이랑 똑같죠. 네. 방이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빌라 같은 경우.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다가구 같은 게 왜 많이 보여줘야 되면요. 아무리 보여줘도 좋은 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다가구 같은 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계약률을 제가 적어봤는데, 계약률은 원룸은 한 중간 정도예요. 그냥 물건을 많이 보시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잘. 사람들이 힘들어서. 네. 지치니까. 계약률은 중간 정도고, 오피스텔은 진짜 상이에요, 상. 정말로. 거저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건 안내도 몇 개 안 해도 되고. 네. 근데 오피스텔 전제가 있죠. 네. 물건 파악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본인이. 파악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거저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룸 오피스텔에 비교해서는 원룸보다는 좀 쉽고요. 그렇다고 오피스텔만큼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예, 물건 안내는 한데 계약률은 정말 힘들어요. 상가. 왜냐하면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구거든요. 내가 업종은 정해져 있긴 한데 전국구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강남도 봤다가 종로도 봤다가 구로도 봤다가 뭐 경기도도 한번 볼까? 업종은 정해져 있지만 상가는 계약률이 힘들기 때문에 아까 물건 안내가 하인 것처럼 상가를 투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크지만은. 네. 그래서 상가는 자신 있는 물건을 적더라도 확실하게 브리핑하고 알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시다는 거. 그리고 빌라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계약률이 물건도 많이 보여주는데 계약이 떨어져요. 계약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 계약률을 까먹는 그 요즘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포들이에요. 네, 교포들이 정말 힘들어요. 저 구하러 엄청 많이 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네. 교포도 뭐 경기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선 쪽 교포라고 얘기하죠. 네. 그분들이 거의 저거 구하러 오는데 엄청 힘들어요. 구하기가. 그리고 임대를 한번 놓으면 주인들이 잘 임대 안 놓으려고 해요. 교포들한테. 지저분한 걸 떠나가지고 그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그 기름진 음식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름때로 찌든 거는 둘째치고 그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다 버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히면 엄청 머리 아프죠. 다 막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원룸이나 주택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집들은 절대 안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분들은 인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 두 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대여섯 명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런 경우 많고 또 이게 목소리가 또 커요. 이게 좀 불쌍한 이제 와서 사람들도 많은데 목소리 크면 인원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또 집은 또 엄청 깐깐하게 보시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제 편견이 좀 있어요. 실무에서.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저걸 평균을 좀 까먹고 있고요. 그리고 승인 유입률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광고를 만약에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예. 전제를 했을 때 그 쉽게 얘기해서 광고 효과가 제일 빨리 예. 올 수 있는 사람은 원룸은 제일 빨리 와요. 예. 원룸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빌라랑 이게 다가구가 엄청 빨라요. 구한 사람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손님도 어려운데 계약률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을 잘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 사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다가구 주택 싸구려 하나 딱 올리잖아요. 전화가 막 빗발쳐요 그러면. 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상가도 이거 마찬가지. 상가 광고는 극단적이에요. 네. 딱 정해지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나눠지거든요. 아파트가 신규 단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어떤 이슈가 있는 단지 같은 경우는 광고는 발효 효과 있어요. 네, 100%. 네. 근데 기존 단지, 네. 기존 단지 이슈가 없거나 신규 단지가 아닌 기존 단지 광고 올려봤자 큰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개업은 여기다가, 네. 여기는 물건이 들어갈 필요가 없더라. 네. 여기는 권리금이 없고, 여기는 권리금 비싸고. 그럼 어디를 가셔야 될지 알겠죠? 네, 아주 쉬운 거지만. 네. 그리고 이제 손님 난이도. 네, 손님 난이도. 제일 쉬운 건 역시 오피스텔 1등. 네, 제일 쉬워요. 오피스 손님이 제일 쉽고 상담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오피스텔은. 그 다음에 원룸이 좀 쉽고. 아파트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네.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꼭 사는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예. 결정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아파트가. 그리고 아파트가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좀 적당히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한 몇 번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인중개사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예. 예.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손님 난이도가 아주 진짜 어렵지 않아요. 예. 아까 얘기했죠? 난 좋은 물건 한두 개만 딱 목적만 뽑아주고 하고 안 하고 바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예. 상가는 어차피 내가 방을 많이 보여줄 게 아니거든요. 상가는. 예. 그리고 시간 대비 손님 난이도 봤을 때는 예. 어려운 손님은 아니고 상가가 의외로. 그리고 얘는 역시 손님들 정말 어렵고 예, 정말 어려운 손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수수료를 한번 어떤 게 많을까 예, 하게 되면 연으로 계산하면은 예, 수수료 꽤 좋아요. 예. 원룸은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저는 그냥 기본급으로 깔고 가라 그래요. 그냥. 이걸로 먹고 살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만약에 할 동네가 있다 그러면 그냥 기본급. 예. 그리고 오피스텔 아파트랑 오피스텔 큰 차이 없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이건 예외예요. 6억 이상 단지는 예외. 예. 거기는 수수료가 틀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단지 서울에서 예. 경기권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가시면은 지금 양타 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예. 매매가 지금 많이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오피스텔 매매하는 아파트 매매하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돈 자체가. 예. 그래서 생각만큼 그 재미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평균적이고 상가는 뭐 하면은 수수료가 엄청 제일 크죠. 상가가. 권리금 수수료부터 해가지고 임대 수수료까지 해서 상관이 0.5 아직까지 합법적으로 제일 크고 얘는 그냥 제일 적어요. 그냥 사무실 앞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손님층을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인 가구, 2인 가구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직원분들도 좀 젊은 분이 있으면 좋고 아니시면은 여성분들이 좀 하기가 쉬워요. 네, 원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나이를 떠나가지고 손님들이 좀 젊은 친구들 얘기를 조금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 손님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되고 오피스텔은 얘랑 똑같이 젊은 세대만 공략하시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까지 보셔야 돼요. 신혼부부까지 보셔야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방 하나 거실 때도 신혼부부 조금 들어가거든요. 웬만하면 집주화가 신축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런 손님이 제가 판단할 때는 되게 귀한 손님이에요. 왜냐면은 그 신혼부부로 시작하는 손님들을 내가 집을 잘 구해서 시작하면은요, 이 손님들 어차피 지금 여기서 분명히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자산이.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제가 투자를 얼마든지 엮을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투자라는 게 꼭 큰 게 아니라 부부 종잣돈이 있는데 뭐 4천, 5천 있다. 그러면은 뭐 작은 거 하나도 분양받아서 돈 만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신혼부부들은. 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는 부모님 도움을 안 받고 두 분이서 하는. 그러면 최고. 네. 왜냐면은 부모님 도움 받으면 머리 아프거든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근데 본인들이 적든 많든 간에 본인도 돈으로 했다. 이 사람들은 경쟁관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투자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 잘 공략하시면은 뭐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고 네. 이분들은 몰라서 못 하고 바쁘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1타, 2피, 3피, 4피까지 갈 수 있어요. 제 손님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정말 신혼 때 신혼집 전세부터 해서 지금 오피스텔 막 3, 4개씩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는 가족 단위. 여기도 마찬가지 신혼부부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솔직히 제일 중요한 손님은 신혼부부예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를 더 공략할 수 있고 다른 거를 더 얘기할 만한 게 많은 게 신혼부부.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다 해주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 돈으로 좀 들어간 건지 그런 것들 파악과 관리해주시면은 이런 분들 특히 관리 잘해주시면 분명히 연락도 오고 다른 걸로 또 계속 연결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세대가 없어요. 이건 뭐 젊으신 분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 상가는 뭐 항상 있으니까요. 그 빌라 다가구 같은 경우는 뭐 큰 의미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에는 제가 이제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지. 지금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모든 광고가 가능하세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키워드, 네이버, 홈페이지, 직방, 다방, 블로그, 카페, 기타 등등등등 모든 게 다 해도 괜찮아요. 원룸 오피스텔은. 네. 왜냐면 이게 다 손님 공략층 자체가 젊은 손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좀 복잡하고 내 인터넷이 어려하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다 봐요. 네, 볼 수 있어요. 여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아파트를 가시면은 다 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은 효과적으로 하려면 키워드랑 네이버 부동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아파트 쪽은. 네. 아파트의 뭐 직방, 다방, 블로그, 카페보다는 이게 훨씬 나아요. 네. 간단하게.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쪽을 만들려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구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떠나서 일단 내 집이고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보여지는 게 블로그나 카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싼 느낌이 나거든요. 네, 젊은 느낌.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무겁고 금액이 있는 느낌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키워드 네이버는 홈페이지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블로그 카페가 또 잘 효과적이에요. 아주. 네, 상가 같은 경우. 네, 상가를 전국구로 되게 많이 찾거든요. 흔들이. 그러면 이거 찾는 사람들은 별의별 거 다 들어와요. 네, 진짜 희한한 것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블로그 카페 올리면 의외로 효과가 상당히 괜찮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빌라 나가고 주택은 동일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건지 확보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원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건지 뭐 총국 다 하실 수 있어요. 원룸은 쉬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원룸 같은 경우는. 근데 오피스텔, 아파트, 물건지가 어렵죠 좀. 확보하기가.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물건지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처음부터. 내가 비싸게 돈 들어가고 물건지 할 들어가겠다.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거 물건지 확보하려고 하면은 이미 돈도 엄청 들어가야 되고요. 힘들어요 되게. 케어하는 게. 그리고 저렇게 돈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엄청 압박받으실 거예요. 계약 쪽에도 안 나오네요. 그럼 일 더 안 돼요. 그럴 바에 차라리 좀 저렴하게 옆으로 좀 빠져 들어가가지고 부담을 시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상가는 물건지 의미가 없어요. 네, 물건지 의미가 없고요. 빌라 다가구도 물건지는 좀 어렵긴 한데 정말 사무실 앞에 것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같은 경우는 원룸은 지식 없어도 돼요. 네. 네, 원룸은 지식 없어도 그냥 다 써요. 네. 진짜 원룸은 쉬워요. 대신에 중개사고 위험이 많아요. 중개사고. 네. 왜냐면 막 쓰니까요, 계약서. 진짜로요. 그래서 원룸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계약서를 막 써요. 그러니까 원룸을 하시려면은 젊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막 쓰대요. 사장님이나 이제 한 명 정도가 좀 컨트롤을 해주면 좋아요. 계약서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고, 이런 거 이제 기본적인 거만 주의해주시면 원룸 좀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지식이 조금 필요한 이유가 이것도 거의 한데요. 이건 아까 제가 매매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네, 부가세랑 그 부분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주문해 놓은 거고요. 그거 빼고는 사실은 원룸보다 지식도 거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중개사고 위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중개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쪽만 알고 있어도 중개사고가 아니라 없잖아요. 사실은. 공동중개는 크게. 쉽고 그리고 아파트도 부동산 지식은 크게 필요 없다. 네.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는 왜냐면은 더 머리 아플 게 없어요. 분양권 제외하고. 네, 분양권 전매 제외하고 일반 임대 매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신경 쓸 것도 많이 없고 네, 등기도 거의 깨끗하고 옵션도 없고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에 대해서만 설명하면서 아시면은 크게 위험도 없고 중개사고 위험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중성상 지식이 많이 필요하세요. 상가는. 네. 상가는 왜 많이 필요하냐면은 일반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긴 하죠. 왜냐면 그런 데는 제가 몇 번 얘기 드리긴 했는데 일단 업종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신규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복잡해요. 좀 들어가는데 부가세 부분이라든가 세금 부분도 체크할 때 또 상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임대라든가 아니면 매매를 할 때 이제 권리금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판례를 좀 아셔야 되고 내용을 알고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상가 건물을 짓는다고 할 경우는 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죠. 네, 허가 부분이나 용도 변경이나 그런 것만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는 하면 할수록 지식이 많이 필요하세요. 상가는 어차피 하시면서 이거 공부 다 해놓고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상가는. 그리고 여기서 5개 제가 나눠놓긴 했지만 상가는 메인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나 하나는 메인으로 잡고 상가는 따라서 가시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거를 메인으로 가는 건 되게 진짜로 어리석죠. 이거는. 메인으로 가시면. 그러면 그거랑 똑같죠. 강남에서 하는 법인 부동산들처럼 땅 팔아가지고 1년에 몇 개 해가지고 남겨먹는 거랑 사기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비단 다가구도 지식은 필요 없는데 적어도 중개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례 얘기하면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판례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가구 관련된 판례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나 더 적은 게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건물을 매매하려면 좀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시집주 매매나 투자 매매, 부가세 부분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파트도 재건축, 분양권, 이거는 지식이 많이 필요하시고 일반 매매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지식이란.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빌라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만 필요해요. 일반 빌라 주택이나 이런 거는 큰 지식은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정리했던 게 원룸 오피스텔하고 그리고 아파트 빌라 상가주택은 연계성이 강해요. 이게 두 개랑 여기 세 개는. 보통 아파트 주거단지 옆에는 대부분 상가가 있고 그 옆에 이런 주택단지가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생각하시고 물건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하고 마케팅 부분 그리고 지역별 특성이랑 위치적 특성을 요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은 요거를 참고해서 좀 고려하셔가지고 중개업 위치를 선점하고 분석을 하고 시작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눈 게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그냥 제가 나눈 거예요. 제가 나눈 건데 나눈 건데 뭐 일단 거의 맞기는 해요. 실무에서 사실은 거의 맞긴 하고 요거 참고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뭐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뭐 한두 끝도 없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정도만 파악하고 드시고 뭐 개업이라든가 초보 들어갈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 이 부동산 실무에 필요한 컴퓨터 지식 없어요 거기. 이거는 제가 왜 써놨냐면은 저한테 하도 많이 물어보셔서 그래서 제가 똑같은 대답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분명히 얘기를 드리는데요. 인터넷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진짜로. 진짜로. 뭐 내가 파워포인트를 하고 엑셀을 하고 한글을 해야 되고 뭐 포토샵으로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고 그냥 못해요. 그게 필요한 이유는 중개업을 내가 하시고 나서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면접 보러 갈 때 컴퓨터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왜 물어보지? 그럼 네 하면 되겠네요. 그냥. 네, 하시면 되고 아니